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강좌에 이어서 전원 선택 회로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는 우리가 전원 선택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비교기 회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스펫 스위칭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 스위칭 회로를 분석하기에 앞서 P채널 모스펫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할까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P채널 모스펫에 대한 심볼과 내부 구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P채널 모스펫의 심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N채널 모스펫과 함께 P채널 모스펫 또한 증가형 모드와 공핍형 모드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증가형 모드와 공핍형 모드의 차이는 제조 공정상에 채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디플리션 모드의 모스펫이 되겠지요. 즉 공핍형 모드의 모스펫이 될 것입니다. 심볼을 살펴보시면 단자가 게이트 단자가 있죠, 여러분. 전압으로 전류를 제어하는 FET죠. 그리고 드레인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단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FET는 3개의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채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채널이 점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이 모스펫의 심볼은 증가형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채널을 보시면 실선으로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이 실선 또한 채널인데 채널이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핍형 모드의 모스펫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는 SiO2라고 하는 절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자가 2개가 있는데요. 소스 단자와 드레인 단자가 있지요, 여러분. 그리고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바디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디 터미널과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단자가 바로 뭐다? 소스 터미널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소스 단자와 바디 터미널은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바디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단자는 바로 이제 드레인 단자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이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압을 인가를 해 줌으로써 그렇죠? 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전압을 인가해 줌에 따라서 채널은 이제 형성이 되고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채널에서 나오고 있는 방향일 경우에는 바로 P채널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다이오드 심볼로 생각을 하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물성적인 측면을 보면. 자, 그래서 P채널이냐 N채널이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이 화살표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우리가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고요. 에노드 쪽이 바로 P형 반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바로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P형 반도체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채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채널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도록 할까요? 채널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핍형 모드의 모스펫이다 라고 판단을 해 주시고요. 채널과 P형 반도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채널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채널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죠. 심볼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채널 모스펫의 내부 구조를 잠시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P채널 모스펫은 지금 P형으로 강하게 소스와 드레인 단자가 도핑이 되어 있죠. 그리고 N타입의 서브스트레이트가 바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게이트 단자 메탈 아래 SiO2라고 하는 절연체가 있고요. 입력 저항이 상당히 크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채널을 형성할 수 있는 채널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게이트, 소스 간 음의 전압을 인가를 해줌에 따라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은 밀려나가게 되겠죠. 게이트 소스 전압에 의해서 음의 전압을 이와 같이 인가를 해주면 VGS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게이트 전압과 소스 전압의 차라고 했었죠. N채널 모스펫과는 반대입니다. VGS 값이 0보다 작을 때 N형 반도체에 있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들은 밀려나가게 되겠죠. 전자들이 빠져나온 자리는 뭐가 형성이 되죠, 여러분? 홀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홀이 형성이 돼서 홀이 형성이 되면 이제 채널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 형성은 이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인가해주는 양의 전압에 따라서 이제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혹은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전공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전공들의 이동이 곧 이제 드레인 전류 혹은 소스 전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P채널 모스펫의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스펫에 대해서는 이전 강좌에서 시리즈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전 강좌를 반드시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P채널 모스펫을 우리가 스위칭으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잠시 P채널 모스펫을 활용한 회로를 잠시 한번 도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형 모스펫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 볼까요? 그러면 소스 단자에는 플러스 5V를 인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인에 부하 저항을 하나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하 저항을 하나를 달고요. 드레인 쪽에 부하 저항을 달고, 자, 여기는 10kΩ의 부하 저항을 달고,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이제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을 우리가 VIN으로 제가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P채널 모스펫을 보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입력 전압에 VIN에 우리가 로우 신호를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로우 신호를 게이트 단자에 로우 신호를 입력을 해주면 게이트와 소스 간 사이의 전압은 마이너스 5V가 되겠지요. 그렇죠? VGS라고 하는 것은 앞서 VGS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 전압과 소스 전압의 차라고 했었죠. 그런데 게이트 전압이 로우 신호니까 예를 들어서 0V다라고 가정을 하고 소스 전압이 5V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V가 인가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마이너스 5V가 인가가 되면 이 P채널 모스펫은 채널이 형성이 될 것이고 채널 형성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채널이 형성이 돼서 전류는 흐르게 될 것이다. 자, 이 채널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던 것이 이어지겠죠? 채널이 형성이 되고 전류는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부하 저항에 자, 이와 같이 드레인 전류가 흐르겠죠? 물론 이 드레인 전류는 소스 전류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게이트의 전류는 흐르지 않죠? 게이트 전류는 0입니다. 게이트 전류는 0이기 때문에 ID 전류나 IS 전류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전류는 흐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Vout은 어떤 결과가 나오죠? 출력 전압은 하이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로우 신호를 넣었더니 출력에는 하이 신호가 나왔네요. 그렇죠? 반전된 출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P채널 모스펫의 게이트 단자에 하이 신호를 입력을 하면 우리가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스레스홀드 전압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널은 이제 형성이 되지 않고 이와 같이 끊어지겠죠? 자, 이와 같이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때는 ID 전류는 흐릅니까? 안 흐르죠? ID 전류는 이제 0이 될 것입니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없으니 전압 강화도 없을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출력 전압 Vout은 흐르는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제 로우 신호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0V가 출력이 되겠네요. 따라서 게이트에 P채널 모스펫에 게이트에 로우 신호를 넣어주면 P채널 모스펫은 ON이 되고 하이 신호를 넣어주면 P채널 모스펫이 동작을 하지 않죠? 마치 여러분들 스위치 중에 비접점 스위치와 같은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돼요. 자, 볼까요? 비접점 스위치의 심볼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점 스위치는
normally closed,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입력 쪽에 low를 입력을 했을 때 on이 된 거죠. 그렇지만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즉 스위치를 누르면 하이 볼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5V를 인가를 하면 이제 자 접점은 이와 같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게이트 단자에 우리가 low 신호를 입력했을 때 그러면 on이 되는 거죠. 자, normally closed이기 때문에 P 채널 MOSFET은 ON이 될 것이고 하이를 걸어주면 즉 5V를 걸어주면 스위치를 누르면 접점이 떨어지죠. 그래서 off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마치 P 채널 MOSFET은 비접점 스위치처럼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P채널 MOSFET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회로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P채널 MOSFET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DN340P라고 하는 P채널 MOSFET을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데이터 시트를 FDN340P가 되겠습니다. 싱글 P채널, 그렇죠? 그리고 MOSFET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설명을 보니까 지금 최대 2A의 전류가 흐르고 20V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20V라고 하는 것은 VDSS 값을 의미를 합니다. 즉 디지털 멀티메타로 FET가 오프된 상태에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멀티메타로 측정을 해서 20V가 넘어서면 자, 이 부품은 MOSFET은 소손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RDS 드레인 소스 간 동작 온시 저항값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자, 이 저항값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보시면 이제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마이너스 4.5V일 때, 그렇죠? N채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5V인데 P채널 MOSFET은 반대죠. 도핑 상태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4.5V와 2.5V죠. 그래서 자, 4.5V일 때 2.5V보다 4.5V일 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더 많은 마이너스 게이트 소스가 마이너스 전압에 의해서 더 많은 전자들을 밀어내겠죠. 밀어내면 전자들이 이동한 자리가 전공들, 홀로 채워질 것이고 이 홀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게이트 단자 채널 영역으로 많이 모이게 되면 채널 폭이 넓어지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채널 폭이 이와 같이 이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채널 폭이 커지면 채널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저항은 저항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에 반비례를 하고 길이에 비례를 한다고 했었죠. 자, 채널 폭이 증가를 하니까 분모에 있는 채널 면적이 증가를 하니까 채널 저항은 RD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채널 저항은 감소를 하겠죠. 채널 저항이 감소를 하니까 이 흐르는 전류 ID 값이나 IS 값은 어떻게 되죠? 증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증가가 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채널 폭이 증가가 되고 채널 폭이 증가가 되니까 채널 저항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110에서 70mA 옴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패키지 타입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SOT, Small Outline Transistor. 자, 패키지 타입을 실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Drain Source Gate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심볼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점선으로 채널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증가형 MOSFET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점선에 이 점선이 채널이 제조 과정 중에 생성이 안 됐으니까, 형성이 안 됐으니까 증가형 MOSFET이 되겠죠? Enhancement Mode MOSFET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채널이라고 했었죠? 채널과 지금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이오드를 여러분들 물성적인 측면으로 변경을 해 보라고 했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죠? 자,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에노드 쪽이 P형 반도체가 도핑이 되어 있고 캐소드 쪽은 이제 N형 반도체이지요. 채널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채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P형이죠. 자, 따라서 이것은 P채널 MOSFET이다.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채널이 증가형 MOSFET이다. 이렇게 심볼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최대 전격이라고 하는 값이죠. 이 값을 순간적으로 한순간이라도 이 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 이 부품은 파손된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설계 시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VDSS는 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드레인 소스 간 전압을 의미합니다. 언제? FET가 오프되어 있을 때, 채널이 형성되지 않을 때, 오프되어 있을 때 드레인과 소스 간 인가해 줄 수 있는 전압은 20V를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 소스 간 전압 VGSS 값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게이트 소스 간 볼테이지이죠. 여러분들이 이 모스펫을 스위칭용으로 온오프 제어 시에 게이트 소스 간 인가해 줄 수 있는 전압 범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V에서 플러스 8V이지요. 자, 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정적으로 동작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는 이전 강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교기의 출력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플러스 5V가 나오거나 그리고 0V가 나오는 두 가지 출력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8V 범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드레인 전류 값이 나와 있죠. 2A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파워, 소비 전력도 나와 있죠. 이 소비 전력은 여러분들께서 드레인 전류의 온시 드레인 소스 간 저항 RDS의 곱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PD라고 하는 것은 ID의 제곱에 RDS 온 저항을 여러분들이 곱해 줌으로써 소비 전력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전기적 특성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데이터 시트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 특성과 on 특성이 나오는데요. 오프 특성에서 IDSS 값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로 게이트 볼테지 드레인 커런트죠. 게이트 전압을 0을 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드레인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죠. 그 값이에요. IDSS 값은 바로 누설 전류를 의미하는 거죠. 이 누설 전류는 흐르지 않는 것이 작은 것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누설 전류는 지금 자 보시면 그 테스트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1 마이크로 암페어, 10 마이크로 암페어로 아주 작지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on 특성에서는 중요한 게이트 소스 간 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문턱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스레스홀드 전압이라고 했었죠. 자, 이 FET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문턱 전압에 대한 파라미터 값이 나와 있습니다. 스레스홀드 전압이죠. 게이트의 스레스홀드 전압이죠. 이 문턱 전압을 넘어서야지 채널이 형성이 되고 이 채널 형성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든 소스 전류든 흐르게 될 것입니다. 즉, 모스펫이 동작을 하게 되겠지요. 자, 보시면 이제 미니멈 0.4V, 그렇죠? 맥시멈 1.5V. 자, 티피컬이라고 하는 값은 여러분들이 평균 값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설계 시 바로 이 값을 필요에 따라서 이 평균 값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살펴봤던 RDS 온 저항이 있죠. 자, 드레인 소스 간 온 저항이죠. 자,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평균 60mΩ, 최대 110mΩ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DN 340P P채널 모스펫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로로 돌아오도록 할까요? 이전 강좌에서 살펴봤던 비교기 회로와 P채널 모스펫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기에서의 출력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두 가지의 출력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 비교기의 출력을 Vout으로 제가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비교기의 출력은 Vout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OP-앰프의 전원으로는 단일 전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 플러스 VCC에 해당이 되는 8번 핀에는 플러스 5V를 인가를 했고요. 그리고 자, 4번 핀 VEE 단자에는 그라운드를 이와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단일 전원을 사용하고 있죠. 그라운드는 0V이죠. 자, 그래서 비교 3.3V 레퍼런스 VREF 값과 비교를 해서 지금 입력 전압이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로는 비반전 비교기라고 했었죠. 기준 전압보다 큰 전압이 들어가면 큰 전압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전압은 바로 플러스 5V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 들어가면 작은 전압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전압은 바로 0V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out은 플러스 5V가 출력이 되든 아니면 0V가 출력이 되겠죠. 사실 정확하게 플러스 5V가 출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OP앰프 내부에 흡수 전압이 일부 있습니다. 그 흡수 전압을 제외한 출력 전압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 회로 분석에서는 제가 5V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은 뭐라고 했었죠? 이 입력되는 전압을 VIN 플러스로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인 VIN 플러스가 클 때죠. 자, 기준 전압 어얼리 레퍼런스 볼테이지보다 클 때는 바로 5V가 출력이 될 것이고, 입력 전압인 VIN 플러스가 기준 전압보다 작을 때는 0V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이 상태죠? 첫 번째 5V가 출력될 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Vout이 5V가 출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P채널 모스펫에, 자, P채널 모스펫을 한번 볼까요? 단자가, 1번 단자가 게이트 단자이고, 소스 단자, 드레인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Vout이 비교기에 출력이 5V가 나왔어요. 그래서 게이트에 5V가 인가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P채널 모스펫은 오프가 될 것입니다. 마치 스위치로 얘기하면 스위치가 오프된 형태로 전류가 흐르지 않죠. 자,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Vout이 아웃 단자가 어떤 상황이죠? 0V가 출력됐을 때. 그렇죠? 0V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되면 P채널 모스펫은 이제 동작이 되죠. 따라서 스위치가 닫히는 것처럼 이렇게 ON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USB VCC라고 하는 플러스 5V 전원이 있는데요. 자, 스위치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플러스 USB 5V의 전원이 그대로 소스 쪽으로 5V가 이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5V가 전달이 됨에 따라서 이제는 이 플러스 5V는, 여기 있는 플러스 5V는 뭐에 의해서? USB 전원에 의해서 공급된 플러스 5V이지요. 이 부분이 바로 전원 선택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U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2는 3.3V를 만들어주는 리니어 볼테지 레귤레이터요. LDO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50mA의 로 노이즈 LDO, 로 드롭 아웃, 그렇죠? 레귤레이터이지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용 가능한 출력 전압은 1.8, 2.5, 2.8, 2.9, 3V, 3.1, 3.3V, 5V, 10V 등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를 쓰고 있나요? 3.3V를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한 레귤레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아래로 내려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컨피규레이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번이 입력 단자죠. 그리고 2번이 그라운드 단자예요. 그리고 5번이 자, 출력 단자가 되겠죠. 입력에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출력 전압 3.3V 이상,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 전압으로 3.3V를 플러스 3.3V를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입력 전압을 인가를 해야 되겠죠. 드롭아웃 볼테이지 이상을 인가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죠? 드롭아웃 볼테이지 이상을 입력 전압으로 인가를 해 주면 우리가 3.3V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단자는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이패스 4번은 바이패스 콘덴서, 여기 보시면 이제 10나노페럿의 캐피시터를 달아줌에 따라서 로 노이즈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서 사실은 핀 컨피그레이션과 펑션을 사실은 보고 있는데요. on, off 단자가 있죠. on 그리고 off에는 이렇게 바가 쳐져 있죠. 그래서 요 3번 단자는 이제 요 레귤레이터 IC를 동작을 시킬 것인지 시키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제어 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on 위에는 바가 없죠. 그래서 5V를 3번 단자에 인가를 해주면 이 레귤레이터 IC는 이제 on 동작이 될 것입니다. 동작이 돼서 입력 전압을
레귤레이팅 해서 3.3V를 출력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여기에 0V를 인가를 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 레귤레이터 IC는 OF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귤레이터 IC를 제어를 한다라고 하면 ON/OFF 단자에 여러분들이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저항과 함께 스위치 회로를 설계를 해서 부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중요한 절대 최대 전격 값이 있는데 입력 전압으로 16V 이상을 입력을 인가를 하면 이 부품은 파괴된다, 소손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Continuous Input Voltage Range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께서 V, on, off 이 부분도 16V이네요. 그렇죠?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추천하고 있는 동작 조건도 자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바로 전기적 특성에서 VIN 빼기 V 아웃이에요. 그렇죠?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를 뭐라고 했죠? 드롭 아웃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드롭 아웃 볼테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150mA일 때 드롭 아웃 볼테이지를 보시면 얼마인가요? 단위는 밀리볼트이고요. 평균 280mV를 보이고 있습니다. 280mV라고 하는 것은 얼마죠, 여러분? 280mV라고 하는 것은 밀리는 10의 3승이니까 0.28V가 되겠죠. 레귤레이터 IC에서 소모되는 전압, 떨어뜨려 주는 전압이 아주 작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레귤레이터 IC는 LDO라고 합니다. Low Drop Output Linear Voltage Regulator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V를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 IC 데이터 시트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USB 전원을 그대로 비교기의 출력이 0V가 출력이 되면 P채널 모스펫은 ON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USB 전원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이 5V는 바로 USB 전원에 의해서 공급이 되겠죠? USB VCC에 의해서 공급이 될 것이고, 5V가 입력 단자로 레귤레이터 IC의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에 5V가 지금 인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레귤레이터 IC는 ON이 되는 거죠. 그렇죠? 5V에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오프 제어 단자가 이 레귤레이터 IC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것이며 3.3V의 출력을 내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원 선택 회로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